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올해의 시장을 우리 투자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 역시 있는 날이죠. 굉장히 긴장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패드의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큰 움직임은 없이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38%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아주 소폭 상승을 했는데 0.18%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큰 움직임은 없이 긴장된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간밤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혼잡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나타냈던 것 같고요.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현재 수치는 32 정도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있을 FOMC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크게 좌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긴장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는 상승하고 절반 정도는 하락했던 혼잡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둘 다 6% 이상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다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현재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가 아쉽게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의외로 대부분 상승장을 가져갔던 모습인데요. 시간의 장에서도 내려가려는 움직임보다는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하지만 역시 오늘 국내장에서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간까지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아쉽게도 대부분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대부분 그랬듯이 역시나 혼잡한 흐름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 이 분야들은 현재 정말 고점에서 많이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회복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한동안 잘 유지를 하고 있었던 4100선이 깨지자마자 곧바로 3800선을 향해서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다시 3800선까지 단숨에 무너뜨리면서 본격적인 약세장을 알리는 마이너스 20%를 넘어가 버렸고요. 간밤에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하루를 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긴 추세선을 본 다음에 이번 조정장에서 S&P 500 지수가 바닥을 찍는다면 3600선이 최하단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수치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도 3800선이 무너진 지금 다음 바닥의 지지선으로 350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수치인 3600선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24%가 하락하는 시점인데요. 월가가 이제 새롭게 제시한 3500선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27%가 하락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3500선은 현재 200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구간이기도 하고, 지난 2020년 3월이죠. 팬데믹 이후에 시작됐던 랠리 상승폭의 50%를 되돌리는 선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FOMC의 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패드가 0.5%가 아닌 0.75%를 이번 6월과 7월에 모두 올릴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기준금리를 최종금리까지 빠르게 올리는 것이 시장이 회복을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는 어차피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시장의 긍정론파인 JP모건인데요. 이제는 기준금리를 0.5%를 올린다면 최악이라고 하고 있고요. 힘을 받고 있는 0.75%를 올린다면
보면 처음에만 좋을 거라고 하고 있고, 역시 아예 1%를 올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패드가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릴수록 시장에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현재 시장은 패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를 못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면서 이번 6월과 7월에 0.75%씩 공격적인 인상을 해야지만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거라는 모습들이고요. 과연 간밤에는 미국의 증시는 좋은 방향으로 돌아설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버릴 것인지 정말 긴장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미국의 시장의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현재는 많이 힘든 시장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투자의 규제도 알 수 없는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자꾸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마다 지금은 상승일 것 같다 하면서 레버리지에 몰빵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은 더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인버스에 몰빵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자신이 지금 자신의 노후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역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조종장이 오게 되면 성공하지 못할 인내심이 없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결국에 성공하게 되는 인내심이 강한 소수의 투자자들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항상 투자는 내 노후에 쓸 자금으로 생각을 하면서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2020년과 2021년처럼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만을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비투를 하고, 그것도 우량 종목의 장기 투자도 아니고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주식 회전율이 높은 투자는 이렇게 자신의 자산을 뒤로 더 후퇴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요. 아무리 전달을 반복적으로 해줘도 그렇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는 투자자들은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식시장 역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요. 좋지 않은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한으로 반복이 되면서 대다수의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들의 자산이 아주 소수의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의 자산으로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은 버텨야 하는 시기고요. 좋은 자산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때마다 한 주라도 더 수량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시장의 조정도 끝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투자자들이 생길 거고요.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의 위치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속 뒤처지는 가난의 위치에 있는 투자자가 되지 마시고요. 항상 스스로가 직접 선택을 한 좋은 투자 종목을 믿으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은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